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섬유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광섬유 어떻게 만드는지,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섬유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광섬유의 단면 구조가 되고요. 이런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색깔은 이제 편의상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영역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일 안쪽에 작은 원은 광섬유의 코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빛이 진행해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섬유의 코어는 8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의 광섬유 코어를 가지고요. 코어의 직경을 가지고요. 이 광섬유 코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 노란색 이 부분을 클레딩이라고 합니다. 클레딩. 그래서 클레딩은 통신에서 사용하는 광섬유 같은 경우 보통 125 마이크로미터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 어느 회사에서든 간에 광통신에 사용하는 광섬유인 경우는 125 마이크로미터의 광섬유 직경을 가지고 가진 광섬유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광섬유를 이렇게 작은 광섬유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유리로 되어 있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폴리머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록색 부분이 폴리머 코팅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폴리머 코팅을 하고 나면 직경이 대략 한 25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250 마이크로미터 되고, 이 코팅은 일반적으로 두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코팅이 하나로 보여지겠지만 여기 한 절반 정도는 반을 나눠서 각각 서로 다른 재질의 폴리머 코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쪽에 광섬유 유리와 밀착해 있는 이 부분의 그 코팅은 소프트 코팅이라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폴리머로 코팅이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2차 코팅 부분은 딱딱한 하드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충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딱딱하게 되어 있고, 안쪽은 유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스폰지 같은 좀 푹신푹신한 그런 재질의 폴리머 코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코팅이 되면 이 코팅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이런 광섬유가 쉽게 깨지지 않고 이게 구부려도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바깥에서 물이라든지 또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이걸 보호해주는, 또 외부의 어떤 케미칼들,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폴리머 코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것을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버프 튜브가 있는데, 이것이 한 1mm 정도 되는 튜브가 됩니다. 튜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광섬유를 또 하나의 이제 그 단위 광섬유로 보면, 이 광섬유를 광 케이블 같은데 넣어주면 보통 한 100개에서 200개 이상의 광섬유를 이렇게 다발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광섬유 케이블링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이제 다른 수업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왼쪽을 살펴보면 이 반경, 이쪽 Y축이 반경이고요. 그리고 이쪽 축이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굴절이 큰 것을 뜻하고요. 광섬유 코어 부분의 굴절률은 N1, 클레드 부분의 굴절률은 N2로 코어가 클레드보다 굴절률이 크죠. 보통 한 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굴절 차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빛이 느끼기에는 큰 굴절 차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전반사 조건을 만족시키는 굴절률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드의 굴절보다 커야지 전반사 Total Internal Reflection,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터널 리플렉션 조건이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드 굴절률이 큰 것이 인터널 리플렉션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모든 빛을 반사시키는 크리티컬 앵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전반사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광섬유를 이제 어떻게 제작을 하는가라는 거죠. 제작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제작 방법 중에 첫 번째로 outside vapor deposition, 그래서 줄여서 OVD라고 부릅니다. OVD, outside vapor deposition, 바깥쪽에서 기체화된 케미컬들을 증착시켜주는 방식을 outside vapor depos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OVD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크게 두 가지, 이 실리콘 베이스의 유리 성분하고요. 그 다음에 저마늄 베이스의 케미컬 성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실리카 이게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가스 상태로 SiCl4의 가스 상태가 존재합니다. 이 가스가 O2 산소를 만나면, 그리고 산소 그냥 단순히 산소를 만나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SiO2, 여기 이제 유리죠. SiO2 유리 파티클, 아주 미세한 유리 파티클들이 만들어지고요. 고체 형태. 그리고 나머지 Cl2 클로린 가스라고 하는데요. 클로린 가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를 증착시키고 나머지 클로린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화학 반응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광섬유의 코어와 클레드를 증착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언을 하면 여기 클로린 가스는 아주 사람에게 해로운 독가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흡입을 하면 사람은 이제 우리 몸을 세포를 다 죽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 이제 클로린인데, 이 클로린 가스가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중화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중화시키냐면 나트륨 원소를 사용해서 NaCl을 만듭니다. NaCl을 만들면 NaCl은 소금이죠. 예, 그래서 바다에 있는 이 CL이 가장 많이 있는 게 NaCl인데, 그래서 NaCl 형태로 만들어서 CL을 중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CL 가스가 나가지 않도록 이제 제작 공정상에서 이런 것들을 잘 중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NF 부분은 저마늄 클로라이드인데요. 이것도 이제 가스 형태로 생겼는데, 이 저마늄이라고 하는 물질은 좀 독특한 물질입니다. 이 산소와 만나고 열이 공급됐을 때 GO2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GO2는 광섬유 굴절률을 증가시키게 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GO2가 광섬유 굴절을 증가시키게 되고, SiO2와 GO2를 함께 넣어서 광섬유 코어 부분의 굴절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코닝이라고 하는 유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OVD를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OVD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개발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봉이 있고, 여기 사이에 그 토치로 열을 가해주고요. 여기 보면 세 개의 다른 가스 라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SiO2 또는 GCl4 이런 것들을 넣어줍니다. 산소도 넣어주고 수소도 넣어주고. 그래서 이게 산소와 이런 SiCl4나 GCl4가 여기서 반응을 해서
유리 가루들이 여기 봉에 증착이 되는, 이 봉은 계속 로테이션 되니까 로테이션 되면서 꼭 우리가 핫도그에 옆에 밀가루 반죽이 쌓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담그면 두꺼워지고 또 한 번 더 담그면 또 더 두꺼워지고 하겠죠. 그래서 이 증착을 하는 시간에 따라서 더 많이 두꺼워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도식해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지금 타겟 로드라 그래서 이렇게 봉이 하나 있고요. 이 봉이 로테이션을 하는 동안 토치에서 케미칼 반응들을 일으키고요. 일으킨 것들이 유리 가루들이 여기 봉에 증착이 되면서 이 토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봉은 로테이션 되고 이 토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증착하면서 이런 길쭉한 봉을 만듭니다. 이런 봉을 프리폼이라고 불러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유리봉을 프리폼이라고 만들고, 이 프리폼을 최종적으로 광섬유로 인출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인출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봉을 이제 빼게 되는데요. 이 봉을 빼게 되면 안에 구멍이 생겨 있죠. 구멍이 생겨 있는데 그 구멍에 가까운 안쪽 부분은 굴절이 높은 코어 부분 되고, 바깥쪽은 클레드 부분이 되고요. 이 굴절률의 많고 적음은 여기 들어가는 케미컬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프리폼을 넣어서 이제 인출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폼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이제 POCl4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절을 높여주는 물질이고요. BCl4라고 하는 이것은 굴절을 낮춰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높여주는 물질과 낮춰주는 물질을 적당히 사용해서 이미 어떤 그 인덱스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방식은 이제 아주 오래된 방식인데, 이렇게 광섬을 만들기 전에 아예 필요한 재료를 용광로처럼 녹여서 코어 부분에 해당하는 유리, 해당하는 굴절이 높은 부분과 그 다음에 클레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녹아서 유리가 쭉 떨어지면서 쭉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에 코어 클레드가 바로 만들어지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더블 크루시블, 이중 로, 크루시블이 그 로거든요. 로, 용광로 할 때. 그래서 두 개의 로가 있는 두 개의 로가 있는 테크닉이다, 기술이다라고 해서 더블 크루시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최근에 광섬유를 만드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 광섬유를 만들 때 이런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주 오래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AD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VAD는 Vertical Axial Deposition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데포지션 하는데, 여기 코어를 증착시키는 버너하고 클레드를 증착시키는 버너, 두 개의 버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는 코어가 증착이 되고 클레드 부분, 이게 사이드에는 클레드가 증착이 돼요. 그리고 증착되면서 이것이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증착이 되는데, 이것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동굴에서 보면 이렇게 그 종유석 같은 것들이 쭉 이렇게 자라죠. 고드름이 자라는 것처럼, 고드름이 자라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았는데 그것이 계속 그 물이 떨어지면서 유리가 되어가면서 점점점 고드름이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만들어서 하나의 프리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프리폼은 이제 광섬 드레잉을 통해서 또 광섬유로 제작이 되겠죠. 그 다음 방식은 MCVD라고 하는 건데요. Modified Chemical Vapor Deposition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튜브 안에 증착시키는 방식이에요. 아까 두 가지 종류는 튜브 바깥쪽, 그러니까 튜브가 아니라
바깥쪽에 증착, outside vapor deposition, outside에서 deposition 하는 거라면 이건 inside deposition입니다. 그래서 튜브 안쪽에 증착시키는 방식이고요. 튜브 안에 케미컬 넣어주고 바깥쪽에서 불을 토치로 대어주고 그것이 튜브 안쪽에 이렇게 증착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 튜브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 MCVD 장비가 되고요. 이쪽에서 케미칼들이 들어오고 튜브 안쪽으로 들어와서 반대쪽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노란색 부분이 토치가 되고요. 토치에서 불을 가해주면 안쪽에 케미칼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이 증착이 되고 이 토치는 찍 이런 식으로 버티컬 방향으로 진행해 가게 되는 거죠. 수평하게 여기가 이제 토치로 불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안에서 케미컬 반응이 일어나면서 증착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작이 되면 이렇게 광섬유 스풀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최근에 개발된 방식입니다. 다이렉트 나노 파티클 데포지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주 작은 나노 파티클을 데포지션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퀴드와 베이퍼, 우리가 증착시키려고 하는 베이퍼를 두 개를 만나게 해서 여기 버너로 넣어줘서 파티클을 증착시키는 방식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굴전류, 여기 보시면 이 방법은 특수 광섬유를 제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는 굴전류는 지금 파란색 형태로 생겼는데 여기 안에 특정한 물질을 넣어주는, 그래서 굴전류라고 동일한 형태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굴전류는 이렇게 사각 형태로 생겼는데 특정한 물질은 이런 삼각형 형태로 넣어줄 수도 있고, 또 굴전류 분포를 사각형이 아니라 이미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아주 특별한 모양의 특수 광섬유들을 제작할 때 이런 다이렉트 나노 파티클 데포지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모디파이드 케미컬 데포지션 방법인데요. PCVD 또는 PMCVD라 부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MCVD 방법에서 개선이 된 건데요. MCVD 방법에서 앞에서 여기 증착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버너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버너를 사용할 경우는 이 버너에서 들어가는 수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유리 안으로 침투해서 광섬유의 손실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 이 열을 가하지 않고 안쪽에만 케미컬 반응이 일어나고 증착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서 여기 지금 라디오 프리퀀시 코일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코일이 이걸 감싸고 있습니다. 이 튜브를 감싸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마이크로웨이브를 넣어주면 여기 안쪽에 뭐가 생기냐면 플라즈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어디서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거냐면 전자레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전자레인지를 안에 이제 전자기파를 만들고 여기 안에 가스들을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열이 발생하고 그것이 튜브 안쪽에 증착이 되게 하는 방식이 플라즈마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플라즈마 만들어지고 쭉 움직여지는 마이크로웨이브 리액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고 증착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는 다른 우리가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굴절 분포와 또 여러 가지 광 손실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프리폼을 앞에서 광섬유의 프리폼을 제작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프리폼을 가지고 광섬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폼을 장착을 하고 용광로, 퍼니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2000도까지 올라갑니다. 2000도에서 광섬유 끝부분을 녹여주는 거죠. 이 녹아진 광섬유가 쭉 내려와서 여기에 감기게 됩니다.
감기게 돼서 이 프리폼 사이즈는 보통 한 5cm에서 크게는 한 10cm 정도 돼요. 아주 큽니다. 그것을 이제 녹여서 125 마이크로미터의 광섬유로 만들어주고 여기 중간에 코팅을 해주고 이 코팅해 준 것을 자외선으로 이렇게 경화를 시켜줘서 코팅 시켜서 이제 이렇게 감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섬유가 제작이 되고요. 실제 여기에 광섬유 인출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만큼이 높이가 8에서 16m 정도 돼요. 높을수록 그 인출 속도는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리폼이 정착이 되고 퍼니스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멜팅 부분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쿨링을 시켜주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광섬유도 거의 한 그 200~300도 이상 돼요. 그래서 아주 높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이제 쿨링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1차 코팅, 2차 코팅, 아까 설명드렸던 1차 소프트한 코팅과 하드한 코팅을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캡스톤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다 잡아당겨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스프레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섬유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섬유 어떻게 제작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자세하게 이제 누구한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